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외모 관리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모 관리는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품격은 고상해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외모 관리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품격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당신의 첫마디입니다.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 연애 상담을 하는 한 상담사의 말입니다. 첫 만남에서 여자가 한 첫마디를 듣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90%는 예측할 수 있다고. 90%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랑받는 여자와 외면받는 여자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7가지 문장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챙겨가셔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사랑이 끝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마디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당신의 얼굴보다, 옷차림보다, 조건보다 첫 한 문장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랑받는 시니어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 한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이 갖고 있는 힘을 밝힙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그 문장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품격은 고상함에서 나온다고. 격식 있는 말투, 우아한 몸짓, 절제된 태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의 매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상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편안한 여자라는 감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바로 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첫마디에서 말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하십니까? 괜찮으면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이런 자리 나와봅니다. 혹은 이 나이에 뭐 별거 있겠어요? 이런 말들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원하는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질문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때는 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말을 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계산된 문장을 골랐죠.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일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남성들은 이미 그런 말들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계산된 말들을 들었고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단순합니다. 진심입니다. 꾸밈 없는 따뜻함입니다. 부담 없는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첫마디에서 결정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교묘함은 졸렬해 보이고 큰 말재주는 어눌해 보인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다듬어진 말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아무렇게나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연스러움 속에는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심리를 읽는 능력,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성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진짜 자연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받는 시니어 여성들이 쓰는 첫마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7가지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문장이 왜 중요한지,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말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첫 온도를 결정하는 문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내가 환영받는 걸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 그 불안감을 단번에 지워버립니다. 둘째, 이 말은 부담을 없앱니다. 괜찮으면 한번 만나볼까요? 라는 말은 상대에게 선택의 부담을 줍니다. 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말입니다. 만남 자체를 긍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는 편안해집니다. 셋째, 이 말은 당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갑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니어 남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 속에 당신의 정서적 안정감이 드러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현재를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나온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새로운 만남을 환영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77세 조순자 씨는 이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한 남성을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편안했다고. 다른 여자들은 어색해하거나 너무 들떠있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조순자 씨는 그냥 자연스럽게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시니어 남성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말이 느려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남자들은 상처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확하게 말했는데, 빠르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여자가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는 안도합니다. 아, 이 사람 앞에서는 서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내가 느려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말은 바로 그 확신을 주는 문장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안전 신호입니다. 당신은 나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 사람, 나를 재촉하지 않는 사람, 나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 그 신호를 받은 남자는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말은 바로 그 자비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불편함을 알아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68세 배정희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배정희 씨가 만난 남성은 말이 매우 느렸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거나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배정희 씨는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 말의 힘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전략적 겸손입니다. 잘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건 당신이 상대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남자들은 이런 태도에 깊이 감동합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살면서 남자들은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내는 듣는 척만 했고, 자식들은 대충 들었고, 직장 동료들은 형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진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 말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의 리듬을 만듭니다. 상대가 계속 말하게 하면서도 당신이 그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은 사실 상대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명확하게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는 더 풍성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 말은 당신이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문장은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의 가장 큰 욕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인정받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은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가질 만큼 가졌거나 혹은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나 어느 쪽이든 성취는 더 이상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동력이 될까요? 의미입니다.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노년 남성이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한마디는 바로 그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당신의 말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 당신의 존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이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보상받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남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당신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 그 남자는 다시 그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은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는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할 때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정말로 상대의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 그때만 사용하십시오.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거짓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다. 복잡한 것은 거짓이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말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진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 그런 경쟁이 관계를 지배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경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남성들은 이미 평생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경쟁을 멈추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안다는 걸 인정하고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관계를 창조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과 제자, 스승과 학생, 이 관계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를 스승의 위치에 놓고 당신 자신을 학생의 위치에 놓습니다. 이것은 위계가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서로는 더 가까워집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장의 태도입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이 태도는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는 말은 바로 그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남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려주려 하고, 더 잘 설명하려 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배우려는 태도는 상대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말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시니어 연애의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처음의 설렘은 쉽게 찾아옵니다.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당연히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그 설렘을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렘은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익숙함 속에서 관계는 천천히 식어갑니다.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말은 익숙함을 깹니다. 상대의 노력에 보상을 주는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상받은 행동은 반복됩니다. 남자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당신이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면 그 남자는 다시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졌다. 이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나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확신을 가진 남자는 관계에 더 적극적이 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자주 관심을 보이고, 더 깊이 애정을 표현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씨앗을 뿌린다.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말은 선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더 큰 선함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진심이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기분이 좋다고 하면 상대는 알아챕니다. 진짜 기분이 좋을 때, 진짜 상대의 행동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그때 이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문을 열어줘서,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당신이 함께 웃어줘서, 구체적인 이유는 상대에게 더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드디어 도입부에서 약속한 그 문장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놓여요. 이것이 시니어 여성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왜일까요? 이 말에는 앞에 6가지 문장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환영하는 마음, 배려하는 태도, 경청하는 자세, 긍정적 피드백,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놓인다는 한 문장으로 응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원하는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을 원했습니다. 설레고 흥분되는 관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피곤합니다. 대신 원하는 건 평온입니다.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관계.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관계. 그것이 노년 남성이 가장 깊은 바람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놓여요. 이 말은 바로 그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당신 옆에서 나는 안전하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나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줍니다. 약한 모습도, 불완전한 모습도, 두려운 모습도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짜 친밀감이 생깁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아무리 오래가도 피상적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은 관계는 짧은 시간에도 깊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도 편안한 곳으로 흐른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놓여요. 이 말은 당신이 낮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편안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흐릅니다. 73세 윤명자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윤명자 씨는 한 남성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놓여요. 그 남성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단 한 번도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긴장하며 살았어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속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 옆에서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말의 힘입니다. 평생의 긴장을 풀어주는 힘, 평생의 가면을 벗게 하는 힘, 평생의 외로움을 녹이는 힘, 그 모든 힘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문장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인사하는 말도 있고, 배려하는 말도 있고, 칭찬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말은 상대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환영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을 다시 환영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여는 나 자신에 대한 축복입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말은 상대를 배려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받아들이는 선언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잘 듣고 싶다는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말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느끼겠다는 나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편안함을 허락받은 게 아니라 편안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상대를 높이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 가능성에 투자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믿는 표현입니다.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말은 상대에게 감사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 기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행복을 느낄 자격이 있는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놓여요. 이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가 평온을 선택한다는 나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상대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의 품격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당신의 말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를 환영하는 말을 하면 당신 자신이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면 당신 자신이 배려받는 사람이 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하면 당신 자신이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말의 순환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말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좋은 삶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입부에서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하십니까? 이제 답이 달라졌나요? 괜찮으면 한번 만나볼까요가 아니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 나와봅니다가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나이에 뭐 별거 있겠어요가 아니라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렇게 바뀌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말투는 인격이 되고 말버릇은 얼굴이 되고 한 문장은 사랑이 됩니다. 품격 있는 여자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늦은 나이에 사랑을 다시 불붙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당신의 품격이 당신의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거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문장만 바꾸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놓여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사용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시작은 작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의 변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마음이 한 관계를 바꾸고
한 관계의 변화가 한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말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태도를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당신이 어떤 말로 관계를 시작하는가, 그것이 사랑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70대에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80대에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품격 있는 말로,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당신의 첫 마디가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시작하십시오. 사랑받는 여자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말을 합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합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완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런 여자가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짧아지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 깊은 마음을 짧은 말로 전하는 기술, 그것이 품격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그 품격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표현하십시오.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한마디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놓여요. 이 한마디로 깊은 사랑이 완성됩니다. 품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문장에 담긴 진심입니다.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의 인생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품격 있는 말은 품격 있는 사랑을 부르고 품격 있는 사랑은 품격 있는 삶을 만듭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품격 있는 말로 시작되어 품격 있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품격 있는 삶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한 문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첫 마디가 당신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하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당신의 사랑으로 자랍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품격 있는 씨앗을, 따뜻한 씨앗을, 진심 어린 씨앗을. 그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그 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